수열의 세 번째 중단원 하베기호 시그마와 여러가지 수열 한번 같이 알아볼게. 첫 번째 소단원은 하베기호 시그마. 이고 학습 목표 읽어보면 시그마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소단원은 여러가지 수열로 여러가지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방금 앞에서 배운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내고 결론적으로는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괜찮지? 그래서 쭉 넘어가 볼게. 하베기호 시그마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앞에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해봤지. 이제 수열의 합을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베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베기호 시그마는 어려울 거 없이 우리 제일 기본적인 상황부터 하나하나 해보자.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상황이면 이때 시그마를 어떻게 써내냐면 시그마라는 기호를 가운데 쓰고 맨 아래 숫자 2개와 맨 아래 숫자 하나, 맨 위에 숫자 하나를 쓸 거야. 혹은 문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항의 시작 번호와 항의 끝 번호를 의미하게 돼. 그래서 지금 뜻은 수열의 합이야. 시그마가 수열의 합이라는 의미여서 몇 항부터? 1항부터 n항까지 어떠한 수열을 더하겠다? AK라는 일반항을 가진 수열을 더하겠다. 그래서 아래다가 K는 1부터라고 써있는 거야. 얘도 사실상 K는 n부터인데 아래다 하나 썼으니까 위에는 생략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해서 읽어보면 AK라는 일반항을 가진 수열을 K를 1부터 n까지, 즉 1항부터 n항까지 더하겠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 하베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하나 작성하고 넘어가자. 우리 제일 기본적인 상황으로 A1부터 AN까지 더한 걸 시그마를 어떻게 쓴다? 수열의 합이다. 어떤 수열? A, K라는 수열. 단 K는 1부터 n항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의미를 이해해 줄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아래 한글로 쭉 써 있고 각각이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잘 써 있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그젠플들 쭉 있는데 우리는 저 뒤에 넘어와서 직접 문제 풀면서 한번 봐보면 되니까 이그젠플은 우리 복습할 때 한번 참고해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K 대신에 I, M 등 어떠한 문자를 써도 상관없어. 하지만 여기 n이라는 문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n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겠지. 그래서 보통은 n을 제외한 여기 윗끝 아랫끝에 들어간 문자를 제외한 그 어떤 문자를 써도 문제되지 않는다. 단 어떻게? 요거와 요거를 통일시켜주게.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둘은 항상 통일될 수 있게만 써주면 결국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 m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 다 똑같이 쓰는데 시작을 m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렵지 않고 m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빼준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요 안에 1항부터 n-1항까지 합 플러스 m항부터 n항까지 합이 있을 테니까 지금 누구 날리겠다? 요만큼 날리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m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나의 시그마 값을 이거 밑이 1인 두 시그마의 차로도 나타낼 수도 있게 되겠구나. 이것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그리고 넘어와서는 우리 배웠던 그 내용이야. 뭐였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우리 하나 정리해보자. 이번에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는 거니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우리 두 가지 관계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는 S1 1항부터 1항까지 합이지. 걔는 반드시 A1과 똑같다. 두 번째는 n번째 항은 즉 일반항은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된다. 단 Sn-1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한다. 그치? 괜찮지? 이렇게 써서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내용들 써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합의 기호 시그마의 뜻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자. 두 번째부터는 우리 이제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놔야 한다. 시그마의 성질. 여기 시그마 예시로 하나 더 써놓을까? 슬래시 치고 A m항부터 A n항까지 더한 것도 하나 써주자. 그럼 얘는 어떻게 써? 시그마 K를 m부터 n까지 만들 건데, 이때 일반항을 AK라고 써도 되고, 혹은 문자 바꿔도 된다 그랬지. 어떻게? I라고 둬볼까? I를 m부터 n까지 해도 되겠지. 단 일반항이 A, I가 되니까 이렇게. 괜찮지? 응.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나만 더 써놓을까? 아까 그 시그마의 차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에서 얼마만큼을 1항부터 m항이 아니지, n이 제일 크니까 1부터 n항까지 합해서 1부터 n-1항까지의 합을 빼게 되면 똑같이 m항부터 n항까지 합이 나왔던 거 전부 다 이해되지? 그래서 읽을 때 뭐 전혀 문제가 없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그마의 성질들 한번 써보자. 시그마의 성질은 일단 첫 번째, 시그마는 분배할 수 있다. 기억해주면 돼. 아래 증명돼 있거든? 어렵지 않아. 그냥 풀어서 묶은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되고, 빼기일 때도 마찬가지 분배 가능하다. 단 곱하기나 나누기, 가운데가 곱하기나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절대 시그마가 분배될 수 없다. 애초에 증명 과정 자체가 A 따로 B 따로 묶어서 시그마로 만드는 건데, 곱하기나 나누기일 때는 A 따로 B 따로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절대 시그마를 나눠줄 수 없다. 세 번째는 어떤 상수배는 시그마 바깥으로 빼내도 계산할 땐 똑같다. 그치? 아래 증명 보면 어차피 모든 항에 C 묶여 있으니까 C 밖으로 묶고 요만큼만 시그마 쳐도 되니까 괜찮다는 거지. 마지막 좀 중요해. 마지막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C는 이제 1항부터 n항까지 C라는 일반항을 가진 수열을 더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사실 K라는 문자가 이 상수항에는 전혀 없잖아. 그치? 그럼 1항도 C, 2항도 C, 3항도 C, 4항도 C, 점점점 n항까지 C겠지. 그래서 C가 몇 개? n개 있다. 그래서 C 곱하기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상수가 들어올 때, 즉 여기 이 시그마 변수, 난 얘를 시그마 변수라고 부를 거거든. 이 시그마 변수와 상관이 없는 누군가가 시그마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누군가 곱하기 항의 개수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모든 항이 그 값과 똑같다는 뜻이니까. 어렵지 않지?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이 성립하게 된다. 한번 우리 정리해보자. 성질 네 가지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 시그마 1부터 n까지는 다 생략할게. 마지막 것만 빼고. 그러면 A 플러스 B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그럼 얘는 시그마 A 플러스 시그마 B가 된다. 두 번째, 시그마 A 마이너스 B는 시그마 A 마이너스 시그마 B다. 그럼 여기다가 결론을 우리 한번 한국어로 써보자. 뭐냐면 덧셈 1셈에서는
뭐가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단 여기 괄호 치고 언제? 곱하기 나누기 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상수는 언제든지 밖으로 빼낼 수 있다. 시그마 C 곱하기 상수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줄게. 얘는 C 곱하기 시그마 A N이라고 써도 된다. 마지막은 문자를 남겨줘야겠네. K를 1부터 N까지 C라고 쓰면 얘는 C 곱하기 N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시그마 성질 이해해주면 되고, 여기 약점 휘어잡기에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써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공식이 3개 있어. 먼저 제목부터 써놓고 시작할게.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이어서 수열의 일반항 AN이 n에 대한 3차 이하의 다항식일 때는 시그마의 성질과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계산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시그마가 분배가 가능할 때는 분배부터 해주고 계산해 주는 게 가장 편해. 그래서 요것 따로 계산, 요것 따로 계산, 요것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이런 거 계산해 본 적 있을까? 맨 뒤에 거는 사실 있지. 왜냐면 K라는 건 결국 1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사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처리가 되는데, 요 K제곱과 K세제곱은 우리 아직 구해본 적 없는 수열의 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계산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번부터 쭉 볼 건데, 1번은 우리 사실 어디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서 그게 아니야. 등차 수열의 합에서 사실 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볼게. 크게 쓸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얘는 1, 2, 3, 4, N까지 더한다는 뜻과도 똑같다는 거지. 이거 어렵지 않지? 그리고 얘는 얼마랑 똑같다고 쓸 수 있어? 등차 수열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양 끝의 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우리가 배운 등차 수열 합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항의 개수 플러스 1, 이렇게 외워줘야 돼. 괜찮지? 오케이. 이거 한 번만 다시 쓰자. 두 번째 공식도 우리 한번 찾아보자. 두 번째 공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되겠지. 괜찮지? 그래서 K일 때는 우리 유도 과정 다 아니까 한번 쭉 봐보고, K 제곱일 때 한번 봐보자. K 제곱일 때 일단 결론부터 쓰고 증명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1제곱 2제곱 플러스 N제곱까지 시킨다는 거지. 이럴 때 과연 얼마일까? 결론부터 보면 6분의 항의 개수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 둘의 합인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결론부터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결국 문제를 풀 때 이걸 유도해야 되는 상황은 잘 안 일어나.
우리가 아까 학습 목표에서도 봤듯이 이걸 가지고 활용할 줄 아는 걸 물어보지 이걸 너가 정말 유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값 자체를 외우는 게 우선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증명 한번 봐볼까?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 그래서 좀 어려워. 뭐 이런 항등식에 k는 1, 2, 3, 4 n까지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고 위에 n개의 식을 같은 변끼리 더해서 양변 만들고 정리해서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을 뽑아내는 방식인데 전혀 우리는 기억을 못해도 상관없다. 잘 쓰기만 하면 된다. 괜찮지? 오케이, 마지막 공식도 정리해보자. 마지막 공식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일 때 k 세제곱, 얘는 마찬가지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얼마까지 n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그럼 이거 이게 결론적으로 얼마냐면 저 1제곱일 때 우리 등차 수열일 때 배웠던 거 2분의 n 플러스 1 있잖아. 거기 전체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나오는 신기한 공식이 만들어져. 왜 그런지도 아래 증명을 보게 되면 좀 복잡한데 얘도 말했다시피 우리 뭐만 기억하면 된다? 결론만 일단 기억해주면 된다. 옆에다 써놓을게. 학교에서 뭐 굳이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뭐 이렇게 강조한 거 아니면 이런 수능 안에서나 아니면 일반적인 시험 안에서는 이런 걸 유도하게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면 한번 쭉 읽어보고 납득이 됐으면 외우는 게 우선이 돼줬으면 좋겠다. 괜찮지? 그 다음에 뭐 아래 그림으로 간단하게 증명할 수도 있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시그마의 변형,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서 중요한 것은 k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일반항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니까 뭐 첫째 항과 끝항 일반항을 적절하게 변형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도 있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도 뭐 수열 문제를 풀다가 이런 변형이 필요할 때는 왜 변형이 필요한지 근거를 얘기하고 어떤 점이 유리할 것 같은지 지금 형태가 왜 불리한 것 같은지 다 얘기해주고 변형을 취할 테니까 이런 식의 변형이 가능하구나 생각하고 혹시 문제를 풀 때 이런 변형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따져본 정도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개차 수열은 사실 문제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전 후순위. 나머지 문제 다 풀 줄 알고 그 다음에 봐도 충분하고 개차 수열이라는 이름 자체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개차 수열이 뭐냐면 차이가 지금 2, 3, 4, 5, 6 역시 점점 커지는 수열이거든. 그래서 차이 값이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 수들을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 신기하지? 이게 두 수의 차이 값이잖아. 그 차이 값을 bn이라는 어떤 수열로 봤을 때 그 bn이 무슨 등차 수열일 때 그때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블라블라 수열 an의 일반항은 뭐 다음과 같대. an은 a1 플러스 bk인데 이 bn이라는 수열을 1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값. 왜 그런지는 여기 자세하게 써있고 이 개차 수열의 특징 때문에 그래. A2는 A1에다가 B1을 더해야 되고 A3는 A2에다가 B2를 더해야 되지. 근데 A2가 A1 플러스 B1이니까 결론적으로는 A1 플러스 B1 플러스 B2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n번째 항에서는 A1에다가 플러스 B1부터 Bn-1까지 더하도록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크게 주목할 필요 없고 여기 뒤에 나오는 예제 문제랑 옆에 딸린 문제들 정도만 한번 풀어보고 그냥 대충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문제 나올 거면 6월과 9월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 힌트가 있을 때 하면 되고 없을 때 굳이 다른 거 더 중요한 부분에 힘을 쏟고 이런 부분은 일단 후순위로 밀어두는 편이 안정적인 점수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볼게. 1번부터 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20,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10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더하기니까 뭐 가능? 분배 가능.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라고 써도 괜찮겠지? 가까이 계산값을 대입하면 20 플러스 2 곱하기 10 해서 얼마다? 40이다. 괜찮지? 2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블라인데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배 가능. 그 다음에 숫자 3 밖으로 빼도 되니까 3 곱하기 20 마이너스 B는 시그마 값이 10 플러스 요 맨 뒤에가 중요해. 그냥 3이라고 쓰면 절대 안 돼. 왜냐면 시그마를 분배 받았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K와 관련된 값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그냥 1항부터 10항까지 전부 다 1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3이 총 몇 개? 10개 있으니까 요 뒤에 값은 3 곱하기 1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90에서 10 빼니까 정답 80이겠네. 이렇게 찾을 줄 알면 될 것 같다. 어렵지 않지? 잠깐만, 이거 아래다가 다음 단어 또 써야 되니까 얘네만 옆으로 옮길게. 얘도 여기로. 괜찮지? 이렇게 써놔도.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문제 또 풀어볼게. 자, 2번 시그마 빼기 시그마의 값을 구해달라. 이럴 때는 일단 시그마의 끝은 똑같은데 그 윗끝은 똑같은데 아래끝이 다르니까 일단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분배부터 해놓고 생각하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시그마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1 마이너스 시그마 K가 6부터 10까지 K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러면 계산 가능한부터 빨리빨리 계산하자. 이거를 어떻게 써주면 될까? 이거는 그냥 1항이 1부터 10까지 있다는 뜻이니까 사실상 1이 10개 있다는 뜻이어서 10이 되겠지. 그럼 남은 것들을 쓸 때 봐봐. 그럼 지금 뭐가 키포인트냐면 시그마 1부터 10까지 K제곱에서 빼기 시그마 6부터 10까지 K제곱.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각각 구할 것이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K제곱이라는 똑같은 일반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1항부터 10항에서 6항부터 10항을 빼면 몇 항만 남는다? 1항부터 5항까지의 항만 남게 되겠지. 이거 이해되지? 그럼 요렇게 아래끝 1로 맞춰놓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니까 이거 뭐? 두 번째 공식을 써주면 괜찮다는 거지. n이 얼마인 상황? 5인 상황으로. 그럼 해볼게. 6분의 항의 개수 5, 항의 개수 플러스 1, 그리고 그 둘의 곱, 그 둘의 합 11. 이렇게 약분 해주니까 55라는 값이 될 거고, 거기다가 얼마? 10을 더해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정답은 65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괜찮겠지? 3번 넘어가 보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그럼 얘를 먼저 시그마로 표현해주면 좋겠지? 그러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니까 시그마 일반항을 n 써도 괜찮지? 어차피 1부터 10 아래끝 윗끝에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 제곱 플러스 n이라고 쓸게. 그치? 그 다음에 뭐 해줄 것 같아? 시그마? 당연히 분배해주겠지?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 제곱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 이렇게 쓸 수 있게 될 거고, 각각 공식이 존재하는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니까 앞에 거부터 공식 적용해주면 6분의 항의 개수 플러스 1 둘이 합 플러스 2분의 항의 개수 플러스 항의 개수 곱하기 항의 개수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2, 7 이거 약분해주면 5. 그러면 385에다가 플러스 55 맞지? 390에다가 50 더하는 거니까 440.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산 맞지? 오케이. 넘어와서 2번도 해보자. 자, n세제곱 마이너스 6n제곱이라는 이 수열을 1항부터 10항까지 더해달래.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세제곱 바로 분배할게. 마이너스 6이 한 번에 빠져도 괜찮겠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이 되겠지. 대입해서 계산 정리해주면 n세제곱일 때 공식은 여기 있지. 1제곱일 때 공식에다가 어떻게 전체 제곱만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6 곱하기 n제곱일 때 공식은 6분의 공식이지.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약분 해주고 계산 해주면 계산하기가 좀 까다롭네.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둘 것 같은데 5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인 거 맞지? 그러면 둘이 최대한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거야. 그럼 5 곱하기 11까지는 공통일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뒤에 5 곱하기 11이 하나 더 남아있는 거고 빼기 뒤에 남은 건 2 곱하기 21이 남겠지. 그치? 그럼 계산하면 55에다가 얼마 곱한다? 55에서 42 뺀 걸 곱한다. 13만큼만 곱해주면 되겠지.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래? 715가 나온대. 대충 맞겠네. 550에다가 165 더하니까, 그치? 715 나온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아. 이 공식만 외우고 시그마의 성질 이용해서 잘 계산만 해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 꼭 한번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고, 내려가서 우리 다음 수열의 합도 한번 구해보자. 자리가 없어서 3번 풀이는 한번 지울게. 4번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우선이겠지. 그러니까 우리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보자. 1번부터 6제곱 플러스 7제곱 플러스 8제곱 플러스 9제곱 플러스 10제곱. 얘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써낼 것인가? 그럼 얘는 잘 생각해보면 시그마 n이라고 쓸까? n은 6부터 10까지, 즉 6항부터 10항까지 합이라고 쓸 수 있겠지. 어떤 식의 일반항 n제곱이라는 수열에. 괜찮지? 근데 우리가 n제곱에 대해서 이 시그마에 대해서 외운 요 공식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특징이야. 얘가 모든 공식 다 마찬가지. 그래서 1항부터 시작할 때에 대한 공식밖에 없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식을 이용해주기 위해서는 밑이 6인 걸 밑이 1인 걸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6항부터 10항까지 n제곱은 1항부터 10항까지 n제곱에서 빼주면 되겠지. 6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1부터 5항까지의 n제곱을 빼준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러면 이제 둘 다 밑이 1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각각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앞에 거부터 해보면 6분의 항의 개수 플러스 1 둘이 더한 거 빼기 뒤에 것도 6분의 항의 개수 플러스 1 둘이 곱한 거 둘이 더한 거 이렇게 되겠지. 이것만 계산해주면 이제 정답이다. 계산하면 얼마래? 330이래. 계산식 똑같으니까 계산은 생략할게. 330이다. 끝. 2번도 그러면 마찬가지처럼 보일 수 있을까? 4의 세제곱부터 10의 세제곱까지 더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시그마 k가 4부터 10까지다 라고 쓰면 공식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할 수밖에 없다? 시그마 1항부터 10항까지 n 세제곱에서 뺄 거지. 얼마만큼을? 4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1부터 3항까지 n 세제곱을 빼야겠지. 이렇게. 그럼 앞에 것은 얼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는 2분의 3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요거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다음과 같이 큰 숫자가 나오네. 근데 뭐 숫자 계산은 그날 너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생략하고 넘어갈게. 세 번째 1제곱, 3제곱, 5제곱, 29제곱까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그마를 채울 때 필요한 건 아래 끝, 위 끝, 일반항이 필요하지. 지금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부터? 일반항부터 파악해주면 제일 편하다.
그럼 일단 고정된 것과 변하는 것을 구분해 줘야 돼. 뭐가 고정돼 있냐면 위에 제곱이 고정돼 있어. 그럼 제곱을 볼 필요 없이 우리 숫자만 보면 되겠지. 봤더니 1, 3, 5 변하는 거 봐서 그 다음은 사실 7의 제곱이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특징을 찾아냈지. 무슨 수? 홀수. 그치? 그럼 홀수니까 얘를 어떻게 항상 쓸 수 있냐면 홀수는 짝수에서 1 뺀다. 얘도 짝수에서 1 뺀다. 얘도 짝수에서 1 뺀다. 얘도 짝수에서 1 뺀다로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일반항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얘가 1항, 2항, 3항, 4항의 의미니까 점점점 n번째 항일 때는 어떻게? 2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 마이너스 1의 제곱이어야만 할 거야. 그리고 시작도 n은 1부터로 맞춰놨지. 끝항만 구하면 되겠네. 29가 나오려면 n이 얼마일 때? 15일 때 가능한 거니까 얘는 사실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2n-1의 제곱을 구해달라는 말과도 결국 똑같았다는 거지. 어렵지 않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계산을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안에 거 전개해주면 돼.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 그러면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리가 없어서 이거 아래로 좀 뺄게. 그 다음에 뭐 해줄 거냐면 당연히 시그마 분배해 주겠지. 요거 각각 하나씩. 그러면 계산값이 어떻게 되냐?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4n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4n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쉬운 거부터 하자. 얘부터 할까? 1항부터 15항까지 모든 항의 값이 1이야. 그럼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한 값은 당연히 1이 15개 있었다는 뜻이니까 15가 될 수밖에 없겠지. 중간에 거 이거 1제곱 공식이지. 따라서 마이너스 4 상수 밖으로 다 빼고 곱하기 1제곱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이었지. 그럼 15 곱하기 16이 되겠지. 맨 앞에 값은 계수 밖으로 빼고 무슨 공식? 제곱이니까 6분의 공식. 6분의 15 플러스 16 플러스 2의 곱 31이다. 이렇게 써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확인해보면 계산 똑같지? 하면 4495라는 값이 나오게 된대. 한번 직접 혼자 계산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고 우리는 바로 4번으로 또 넘어가자. 4번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이 아직 한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일반항부터 찾아야 되고 몇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인지도 나타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해보자. 2 곱하기 4, 4 곱하기 6, 6 곱하기 8. 특징이 뭐야? 짝수끼리의 곱으로 하나의 항을 표현한 거잖아. 그럼 얘가 하나의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인 거니까 2 곱하기 4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첫 번째 짝수 2n 곱하기 두 번째 짝수 2 곱하기 1이라고 하자.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그래서 1, 2, 3 항상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해. 앞에 곱하기 2 여기 2 여기 2 요 숫자들은 변하지 않고 지금 뒤에 있는 숫자들만 1, 2, 3 이렇게 바뀌고 요 뒤에 있는 숫자는 2, 3, 4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요 빨간색으로 칠한 1, 2, 3은 각각의 항의 번호를 의미하는 거고 파란색으로 만든 2, 3, 4는 그 항의 번호에다가 1만큼 더해서 만든 숫자라는 그 규칙을 파악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일반항은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2 곱하기 빨강 곱하기 2 곱하기 파랑 이렇게 써낼 수 있겠지. 그치?
이 빨강 자리엔 뭐가 들어간다? 항의 번호가 들어가니까 우리 n번 장을 찾는 거니까 n이 들어갈 거고, 파란색 자리에는 항의 개수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 수 있겠지.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얘가 몇 번 장인지도 따질 수 있겠지. 어떻게? 2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7일 테니까 얘는 사실 6번 장이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잘 따질 줄 알아야 돼. 3번과 4번은 매우 좋은 문제니까 꼭 여러 번, 규칙을 한 번에 찾기 힘들었다, 일반항을 한 번에 찾기 힘들었다 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걸 추천할게. 그러면 결국 얘를 시그마로 변형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시그마 결국 1항부터 6항까지로 되겠지. 그치? 빨간색 숫자가 1부터 6까지니까 어떠한 일반항을 2n 곱하기 2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그럼 계산하면 시그마 1부터 6까지 4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써질 거고, 얘는 결국 4n 제곱 플러스 4n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 분배해서 결국 계산해주면 이거 분배되지, 요거 분배되지. 그럼 각각 계산 한번 해주자. n제곱 공식이 어떻게 돼? 4는 밖으로 빼주고 n제곱 공식은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 그치? 플러스 4n일 때는 4 밖으로 빼고 1제곱일 때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항의 개수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 448이라는 숫자가 결국 나오게 된대.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알려주는 거니까 4번에 3번 4번 힘들었다면 꼭 여러 번 복습해보기. 넘어가자. 이제 1번부터 또 한번 풀어보자. 다음에 계산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우리 역으로 하는 거야. 항상 공식은 약간 한 방향 이렇게 써놓은 것 같지만 등호기 때문에 항상 요 반대 방향도 너가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약간의 팁이, 약간 공식이 너무 원사이드로 외워졌다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자리를 바꾼 새로운 공식을 써놓고 그걸 눈에 계속 익혀. 그럼 반대쪽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결과가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팁들이 있으니까 항상 반대쪽도 잘 해줘야 되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야. 시그마 1부터 10, 시그마 1부터 10, 시그마가 동일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시그마 1부터 10까지로 해놓고 전체를 묶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떻게?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안에 걸 계산하게 되면 원래는 요거 각각 풀어서 계산하고 요거 각각 풀어서 계산한 다음에 걔네 둘을 직접 뺐어야 됐는데 이렇게 한 번에 뭉쳐놓으면 좋은 점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꼴인 거 이해돼? 그럼 얘는 우리 곱셈 공식 변형으로 공식이 있었잖아. 그치?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번에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정리가 덜 된 거고, 이거 우리 앞에서 지수할 땐가 로그 할 땐가 어쨌든 그쯤에서 한번 정리했었던 것 같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들. 그래서 그것들 내가 분명 그때 잘 모르면 적어 놓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니까 꼭 암기해 주도록. 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저 공식대로 계산해주자. 그럼 k 플러스 1에서 k 마이너스 1 빼줘야 돼. 그러면 숫자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지.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해야 되니까 요 뒤에는 어떤 식이 들어가겠어? k 플러스 1의 제곱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요 안에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개해줘야겠지. 전개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k 제곱이 3개 있는 것 같은데? 그치? 1차항은 여기서 2k 여기서 마이너스 2k 나와서 서로 상쇄. 숫자는 여기서 1 나오고 마일 나오고 1 나오니까 1만 되겠네. 맞지? 그래서 플러스 1만 남게 되겠다. 따라서
2 밖으로 빼도 괜찮지? 그럼 2 곱하기 시그마 1부터 10까지 3k 제곱 플러스 1의 계산값을 구해줘야 한다. 그럼 여기서 요거 분배해주고 요거 분배해줘야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k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 3과 2랑 곱해져서 6을 뺄 수 있겠지. 분배된 첫 번째 거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 빼먹지 말고 요렇게니까 2를 이자 안으로 요렇게 집어넣어서 상수항 2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뭐 전개해서 분배해도 상관없고 뭐 편한 대로. 그 다음에 계산하려고 봤더니 얘는 공식, 얘도 우리 시그마의 성질에서 봤었지.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되겠네. 그럼 6 곱하기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고, 플러스 2가 10개 있네. 20 이렇게. 괜찮?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데 계산 끝까지 굳이 안 할게. 식 봤더니 똑같으니까 2330이 나온대. 한번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형태는 뭐 수능 3점짜리에서 잘 나오는 형태, 특히 주관식에서.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각각 계산하는 게 편할까 묶는 게 편할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거야. 근데 어차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거 합차 공식 가능할 것 같아서 묶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묶어보자. 그치? 분배 법칙을 역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2a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합차 공식에 의해서 합은 얼마? 3ak 플러스 3 곱하기 차는 얼마? a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시그마를 마지막 계산해주기 위해서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줘야겠지. 그래서 3ak 제곱 하고 마이너스 3ak 플러스 3ak니까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3 이렇게만 남겠네. 그치? 괜찮지? 여기다가 시그마 k를 1부터 10까지 달아놓은 거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 시그마 분배해 줄 텐데, 앞에 ak 제곱에 대한 시그마 값은 준 거지. 15로. 그래서 3 곱하기 15 마이너스 시그마 1부터 10까지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이거 얼마다? 3이 10개네. 30 45에서 30 빼니까 정답 얼마? 15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치? 어렵지 않지? 이거 사실 뻥카로 준 거지. 이거 쓸 일이 결국 없었는데 문제를 계산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꼭 주어진 정보, 사실 수능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뭐 무조건 쓰도록 문제를 구성하곤 하는데 가끔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이 조건을 안 써도 문제가 풀릴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제 1번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옆에 1-1, 1-2 다양한 함수들 많은, 다양한 그 수열의 합들 많으니까 직접 계산해보면서 손을 최대한 익혀야 돼. 알겠지? 넘어와서 우리 예제 2번. 이런 것들 중요하지. 왜냐면 일반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꼭 여러 번 풀어서 이 정도의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시그마로 표현해낼 건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일반항을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구조를 잠깐 보면 어차피 시그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숫자 1, 숫자 n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이제 n이라는 문자를 쓰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k를 쓸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일반항은 k번째 항을 쓰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좀 문자를 안 헷갈리고 일반항을 잡으러 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k라는 문자를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찾아볼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변하는 게 지금 모든 숫자가 사실 다 변하지.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요 곱하는 두 숫자의 차이가 항상 1로 일정하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에요. 그럼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항인 1은 짝수가 편하니까 짝수부터 해볼까? 2는 어떻게 만들어? 이거 2 곱하기 1로 만들면 되지. 4는 2 곱하기 2, 3은 2 곱하기 3, 4는 2 곱하기 4. 그럼 점점점 K번째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곱하기 2인데 앞에 숫자는 아직 뭔지 모르겠고 뒤에 숫자는 반드시 2 곱하기 K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규칙을 통해서 찾을 수 있던 거지. 괜찮지? 그 앞에 숫자는 뭔데? 항상 짝수가 홀수보다 하나 크니까 여기 들어가는 앞에 홀수도 뒤에 있는 짝수 2K보다 숫자 1만큼 작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반드시 누구? 2K-1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렇게 K번째를 찾았다면 검증하기 위해서 K자리에 1 집어넣어서 1 곱하기 2, 2 집어넣어서 3 곱하기 4, 3 집어넣어서 5 곱하기 6, 4 집어넣어서 7 곱하기 8이 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정확히 뜨고 있지. 따라서 우리가 일반항을 잘 세웠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시그마 K를 1항부터 N항까지 어떤 일반항? 2K 곱하기 2K-1이라는 요 일반항을 요거 계산해준 값을 구해달라는 게 이 문제의 정보인 거지. 그러면 안에 거 전개해야겠지?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4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뭐 해줘? 분배해주면 숫자 4 밖으로 빼도 되지? 그럼 4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공식이 있었지. 6분의 항의 개수 플러스 1 그리고 그 둘의 합 2n 플러스 1 요렇게. 괜찮지? 빼기 2K니까 2 곱하기 K일 때의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플러스 1 이렇게 써질 수 있어서 요것만 정리해주면 정답이 나올 텐데 직접 정리하진 않을게. 식만 확인해보면 똑같지? 그래서 직접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2번 한번 해볼까? 첫째 항은 1, 둘째 항 1, 3, 셋째 항 1, 3, 5, 넷째 항 1, 3, 5, 7. 그래서 사실 숫자를 더해서 찾아도 괜찮아. 숫자 더해보면 1, 4, 이거 더하면 9, 그 다음 16이거든. 맞지? 그럼 그 다음 누구일 수밖에 없어? 25일 수밖에 없는데 너가 직접 생각해봐. 16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9를 더할 거 아니야. 그럼 25가 되고 거기다가 11 더해봐. 그럼 36 되고. 그치? 따라서 점점점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럼 항의 번호에다가 제곱을 하면 그 항의 값이 되는구나. 그럼 K번째 항은 K 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네.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공식에 의해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요 사실을 파악해주면 좋겠다는 거지. 괜찮을까? 뭐 아래에 주어진 수열 일반항을 AN이라고 쳐서 AN은 1부터 마지막 홀수까지의 합이니까 점점점점 2n-1까지 합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우리 등차 수열의 합에 의해서 n제곱이라는 사실도 꺼내낼 수 있어. 1차 시기 때는 전혀 어렵지 않아. 어차피 이 홀수들이 서로 등차 수열이니까 AN 자체를 하나의 수열의 합을 수열로 하는 거니까, 수열의 값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AN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지금처럼 나처럼 그냥 더하기를 직접 써봤더니 K제곱이네? 이렇게 만들어도 돼. 그래서 나중에 실전 개념 가면 이거 홀수들의 합은 항상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긴 할 거거든. 뭐 여기다가도 잠깐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 어떻게?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2K-1을 지금 우리가 구한 거지. 맞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전부 다 이 값이니까. 그럼 얘의 결론이 뭐였어? 우리 N제곱이었지. 그래서 얘도 따로 떼서 하나 기억해주면 좋아.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약간 곁다리 느낌으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아니지만 얘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옆에다 쓰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 그럼 얘네를 좀 올리자. 그치?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리가 만들어질까? 이 옆에다 쓸 수 있을까? 한번 써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 얘가 과연 얼마일 수밖에 없다? n 제곱일 수밖에 없다. 그치? 이걸 보고 이제 홀수들의 합이네 라고 읽을 줄 알면 돼. 그거는 누구? 어떤 수의 제곱값이네. 이렇게만 기억해줘도 충분하다. 괜찮지? 살짝 지우고 이 정도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도 우리 한번 풀어보자. 다음 문제. 수열 AN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가 성립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의 값을 구해달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얘를 좀 한번 표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뭘로? 시그마로. 우리가 수열의 합을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저기 써져 있는 수열의 합을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일단 몇 항부터 몇 항까지? 얘도 1이 생략되어 있지만 1을 써주면 규칙이 훨씬 잘 보이지. 1항부터 n항까지. 그럼 위에 문자 n을 썼네. 그러면 일반 항은 문자 k로 쓰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래서 k번째 항은 k 곱하기 ak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가 누구랑 똑같다? n 플러스 1 그리고 n 플러스 2랑 똑같다. 이게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얘가 지금 수열의 합이잖아. 그치? 그러면 수열의 합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결국 AK를 구해야 1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요 정보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지금 AK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과도 똑같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이 문제에서 한번 써볼 수 있겠지. 무슨 뜻이냐면 해볼게. 우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뭐 쓰기로 했지? 딱 두 가지 쓰기로 했지. 그 두 가지를 지금 직접 적절히 써주면 돼. 첫 번째, S1의 의미를 파악하면 돼. 그게 무슨 뜻이지? 1항부터 1항까지 합이지. 따라서 현재 좌변에 n자리에 얼마 들어간 상황? 1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면 1 곱하기 A1만 남겠지. 첫 번째 항이니까. 그게 항등식이어서 좌변에도 항상 1이 들어갔을 때 같은 값이어야겠지. 그럼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되니까 따라서 A1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두 번째, 여기서 쓰는 AN은 이 SN의 일반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KAK가 이 전체 SN의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문자로 외우면 안 돼. 여기다가 그냥 AN 이렇게 쓰면 큰일 나거든. 그치? 일반항을 쓰는 거야. n번째 항. 그러면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 NAN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가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시그마 1부터 n까지 KAK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시그마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을 뺀 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 수열의 합 관점에서. 요건 납득되지? 근데 하필 얘랑 누구랑 똑같대? 얘랑 똑같대. 그럼 대신해서 써보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여기서 뺄 거야. 누구를? 요 n 대신에 n-1 들어간 애들. 그럼 n 대신에 n-1 넣어서 써보면 n-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계산하기 전에 공통인 게 있다면 공통으로 묶어주는 습관을 들여달라. 그럼 n 플러스 1이 공통이니까 묶어내고 남은 것끼리 빼주면 되겠지. 그럼 n 플러스 2에서 n-1을 빼주면 돼. 그럼 계산값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3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결론 났어. 따라서 AN은 얼마다? 3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단 조심해야 되지. 항상 범위를 조심해야 된다.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다가 색깔을 한번 다시 줘볼게. 그래서 항상 범위 조심해야 돼.
우리 지수로 감수해서 치환하면 범위가 생겼듯이 범위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n이 일단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어서 약분이 가능하겠지. 그럼 남는 것만 써보면 an은 얼마? 3 곱하기 n 플러스 1과 똑같겠다. 그렇게 하고 봤더니 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을 수는 있잖아. 그치? 집어넣는 건 문제 없으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6이라는 숫자가 돼. 근데 그 숫자가 하필 누구랑 똑같아? 실제 a1 값인 6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an을 3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써도 괜찮구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정석이야. 그치? 요거 보고 그냥 바로 n자리에 1 집어넣어서 a1을 6이라고 구했는데 맞았다. 그러면 사실 뽀록인 거지. 그치? 그럼 그 문제는 출제자가 얼마든지 바꿔서 널 틀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런 것들 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풀었는가를 꼭 점검해 봐야 돼. 그치? 그런 거 보통 중요한 상황에 너의 발목을 잡으니까 꼭 이런 거 차근차근 잘 따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an 구했네. an은 3n 플러스 3이었네. 그럼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그럼 3k 플러스 3이 되겠지. 이렇게 이거를 우리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자. 첫 번째는 지금 ak가 1차항이기 때문에 등차수열 합공식으로도 풀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운 시그마의 성질과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공식에 의해서 풀 수도 있어.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분배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k 플러스 시그마 1부터 20까지 3일 테니까 계산해주면 3k는 3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항의 개수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3이 몇 개? 20개 있으니까 플러스 60 해주면 되겠지. 요거 계산해주면 정답이 아마 나올 거야. 그러면 69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대. 이렇게 구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 우리가 배웠던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도 구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등차수열 합공식 구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됐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과 끝항의 합 뒤에 써주면 되겠지. 첫째 항 얼마? 6. 마지막 번째 항 얼마? 20 대입하니까 63. 요렇게 요거 계산해도 마찬가지 690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저렇게 계산해도 되고, 계산값은 당연히 같을 테니까 더 편한 방법 너가 직접 한번 둘 다 해보면서 너한테 더 맞는 방법을 정하면 돼. 그치? 그래서 그게 메인 풀이가 돼야 되고, 항상 반대쪽 풀이가 서브 풀이로 너의 머리에 있어야 돼. 하나의 풀이만은 위험하니까 항상 내가 알려주면 너한테 더 편한 거와 덜 편한 걸 나누는 거야. 쓸 거 안 쓸 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편한 거 위주로 풀다가 뭔가 더 편한 거로 푸니까 뭔가 꺼림직하고 잘 안 풀리고 뭔가 계산이 잘 안 돼. 그러면 서브 풀이 한번 써보는 거지. 그럼 그 문제는 서브 풀이가 더 유리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 풀이를 버리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지라고 하면 둘 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니까 한번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 넘어와서 우리 예제 4번 있는데, 얘는 개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네. 그러면 간단하게 사실 문제가 거의 잘 안 나온 유형이어서 매우 후순이긴 하다. 그럼 우리 아래 상세 풀이를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 접근 방법은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아닌 경우에 각 항 사이에 차를 한번 구해보래. 사실 나도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등차나 등비가 아닌 순간 차이 값을 한번 따져볼까? 보통 그게 우리의 그 수열을 풀 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차이를 따져봤더니 1, 3, 5, 7... 돼가고 있네. 그럼 차이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그 차이 값을 bn이라는 수열로 두면 그 bn은 결국 2n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맞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운 개차 수열 식에 의해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1항부터 n-1항까지
BK를 더해주면 되니까 그거 대입해서 계산 쭉 해주게 되면 AN 값이 다음과 같이 2차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럼 SN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그마를 붙이면 분배, 분배, 분배해서 각각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 공식에 의해서 전부 다 계산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 3, 7, 15, 31 얘네도 마찬가지. 등차나 등비가 아니니까 차이의 값을 보게 되면 2, 4, 8, 16 점점점 이렇게 이루고 있대. 그럼 이때 이 차이 값을 bn이라는 수열로 두면 그 bn이라는 수열은 반드시 등비 수열로 나타낼 수 있겠지. 하지만 결국 an을 정의할 때 달라지는 건 없어. n번째 항은 a 원항에다가 a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만큼을 더한다? 저 차이 값을 1항부터 n-1항까지 합한 거를 더하게 된다. 왜 그런지는 우리 앞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거 이용해서 마지막은 그냥 계산만 하는 거지. 그럼 BK 자리 대신에 2의 K제곱이 들어온 순간 당연히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하게 될 거고, 그거 이용해서 계산해주게 되면 AN이 1차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럼 그 AN을 다시 시그마에 집어넣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주면 결국 SN을 구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구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다른 시그마 관련된 문제 풀이가 전부 다 끝나면 그때 요 공식, 요 일반항, AN의 일반항 형식을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순서가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그치?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여러가지 수열 파트도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여러가지 수열은 사실 시험날 어떤 수열이 나올지 몰라. 그래서 이름 자체도 여러가지 수열이야. 지금도 뭔가 다양한 수열들을 너한테 줄 건데 그 수열들이 꼭 시험에 나온다는 뜻도 아니고 너무 많아서 여기다가 다 실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가지 수열에서 내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마인드가 결국 뭐냐면, 옆에다가 좀 정리해보고 가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여러가지 수열들에 대해서 대략의 접근법을 알려줄게. 시급 여기 여러가지 수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수열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결국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다시, 수열의 기본은 뭐? 나열이다. 내가 모르는 수열이 나오겠지, 시험에. 그치? 등차나 등비가 아니면 사실 거의 다 모르는 수열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어진 일반항을 풀어서 직접 1항부터 n항까지 작성해보면서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가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수열, 여러가지 수열 파트에서 나오겠지. 그런 수열은 너가 직접 나열을 해보다 보면 분명히 규칙이 보이게 돼 있어. 교과과정 내에서 문제를 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 마인드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괜찮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수꼴로 주어진 수열의 합, 여기도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는 또 중요한 공식이 있어. 뭐냐면 여기 이 부부분수로의 변형. 이 공식이 되게 유용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파트에서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고, 이거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충분히 자주 출제되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해놓자. 자, 첫 번째 분수꼴일 때 분수꼴일 때는 우리 머릿속에 뭘 떠올려줘야 된다? 부분분수 형태인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부분분수 아래다가 우리 부분분수 공식 한번 써보자. 자, a b분의 1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고쳐준 다음에 시그마 계산을 해주면 돼. 괜찮지? 그러면 결국 구조가 어떤 구조가 뜨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치 여기 분모가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인 분수꼴로 주어진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이오탄 두항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소거되는 점에 주목을 해줘야 돼. 이게 지금은 무슨 말인지 싶지만 이따 뒤에 넘어가서 직접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일단 정리만 해놓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게 된다? 어떤 항들이 서로 소거되는 형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이름을 붙일 거냐면 소거형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괜찮지? 그래서 부분분수 나왔어. 그러면 이거 소거형으로 시그마 계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그마를 몇 개 안 배우거든. 그래서 아마 형태를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워지는 게 또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그거는 우리 실전 개념 가서 이제 뭐 이름을 뭐 큰큰 작작이라고 붙이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소거돼서 뭐랑 뭐가 남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가서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뒤에 문제 풀 때 한번 살짝 언급을 해보는지 해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호에 근호가 포함된 수열의 극한. 얘도 마찬가지. 근호가 있을 때는 뭐 한다? 유리화한다. 그럼 유리화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우리가 시그마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보통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주는 건 근호가 있을 때 유리화를 하면 또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소거가 된 형태를 주게 돼. 그래서 소거 해서 마지막 뭐가 남는지 찾는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 그래서 2번도 한번 써보자. 2번 우리 근호가 있을 때 근호 있을 때는 유리화 해준다. 유리화를 진행하고 나면 거의 반드시 소거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그 소거할 수 있는 형태를 이용해서 그 수열의 합을 계산해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유형이 될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등차 곱하기 등비 수열 꼴의 수열의 합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잘 안 나오긴 해. 그래서 뭐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 꼴의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뭐 다음을 모두 이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얘부터는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해도 충분할 것 같다. 4번 군수열도 완전 최후순위. 내가 알기론 교육과정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혹시 그런 게 아니라면 군수열은 이제 자주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수능에 나오려면 분명히 앞에서 한번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거 기다리면 되고 혹시 그런 기미가 없다 그러면 그냥 잊어도 돼. 군수열, 뭐 개차수열, 조화수열 이런 이름 자체를 평가원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최근에 전혀 낸 적이 없어. 그래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꼴의 합 이것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도 나중에 다른 수열들 다 원활히 잘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면 되니까 얘네도 전부 다 넘어가 주면 돼. 사실 정확히 나도 뭐 잘 몰라. 문제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나도 뭐 보면 알지. 하지만 뭐 이거 보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게 기출에 나온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좀 어색하긴 하다. 5번 나머지로 정의된 수열. 나머지로 정의된 수열도 그냥 특징만 있다를 생각했지 뭐 이걸 염두에 두고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연수의 거듭제곱은 1의 자리 숫자가 반복되는 특징이 생겨. 그래서 여기 예시를 들어주면 3의 거듭제곱도 해보면 1의 자리가 3, 9, 7, 1 3, 9, 7, 1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보이니까 그것만 이용해서 A100을 구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로 정의된 수열도 뭐 딱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수열이 나오든 내 기본 마인드는 직접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보겠다. 요 마인드니까 이것들 정도만 가지고 우리 문제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자. 내려가서 자 수열의 극한의 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1번, 2번은 그래도 문제 꽤 자주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꼭 풀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얘는 친절하게 일반항을 써줬네. 그럼 저 일반항을 이용해서 시그마 1항부터 n항까지라고 써도 되는지 한번 슬쩍 보면 2 곱하기 3이니까 요 식에다가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딱 첫 번째 항 나오지. 따라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얘를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써줘야겠지. 그치? 사실 여기 생략하긴 했는데 이걸 k는 1이라고 써야지. n이라는 문자를 이미 윗끝에다가 써버려서.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너의 눈에 봤으면 좋겠냐면 분수꼴이네? 근데 하필 부분수꼴이네? 부분수꼴이 뭐냐면 분모에 어떤 1차항이 2개 곱해져 있는 꼴, 분자는 어떤 상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부분분수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반드시 뭐한다? 부분분수 공식을 이용해서 쪼개줘야 한다. 그럼 한번 쪼개줘 볼게. b 빼기 a분의 1이니까 k 플러스 2에서 k 플러스 1을 빼주면 돼. 그럼 얼마 남지? 1 남지. 그래서 1분의 1 이어서 뭐 사실 안 써도 되는데 흔적 한번 남겨주자. 그 뒤에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거 지워줘도 되니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형태냐? 이제 이거 소거형이구나 생각해주면 돼. 왜 그러냐면 얘도 사실 우리가 계산할 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소거형인 거를 몰랐다고 쳐도 우리의 기본 마인드는 뭐다? 모르겠으면 나열한다 라는 마인드니까 k 자리에 1 집어넣은 거 얼마야? 2분의 1 빼기 3분의 1. 요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누구야? 3분의 1 빼기 4분의 1. 잘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하는 거야. 세 번째 항은 누구? 4분의 1 빼기 5분의 1. 또 뭐 네 번째 항은 누구? 5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알 때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렇게 가고 봤더니 어떻게? 지워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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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도 지워지겠네? 어디까지 지워질까? 끝인 n까지 가보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될 텐데 지금 보면 여기 앞에 거에 뒤에 거랑 뒤에 거에 앞에 게 지워지지. 그럼 얘도 마지막으로 얘랑 이 앞에 거에 뒤에 거랑 이 마지막 거에 앞에 게 지워지겠지. 그럼 누가 남냐면 얘가 남을 수밖에 없지. 얘가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론적인 계산이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요게 결국 정답이 된다는 뜻인 거지. 괜찮지? 뭐 여기까지 써도 되고 문제의 정답처럼 한 번에 뭉쳐 써도 되고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괜찮지? 내려가서 우리 얘도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얘는 위의 문제랑 다르게 일반항을 주어지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우리 일반항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 얘도 공평성을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딱 좋은 숫자 있네. 누구? 요 앞에 있는 애. 그치?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이 숫자가 48이니까 얘 48번째 항이겠구나. 요거 찾아주는 게 일단 포인트. 그 다음에 어떻게 써주면 돼? 시그마 몇 번째 항부터? n은 첫 번째 항부터 48번째 항까지 일반 항의식만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루트 항의 번호 플러스
루트 항의 번호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괜찮지? 이렇게 일반항만 잘 찾아줄 수 있으면 돼. 그러면 근호가 포함되어 있네. 이거 뭐 해줘야 된다? 유리화 해줘야 된다. 그럼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이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나니까 순서를 한 번만 바꿔주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으로 써주자. 그래야 분자 분모 곱했을 때 유리화 해주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되니까 요렇게 괜찮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소거형인 거 잘 모르겠어. 그럼 대입해서 직접 하나씩 따져보면 돼. 1 집어넣어볼까? 루트 2 마이너스 1 2 집어넣어볼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3 집어넣어볼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점점점. 규칙이 보인다면 언제든 그만해도 된다. 다 지워지겠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만 남을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지워진 형태를 봐서는 루트 n이 사라지겠네. 그치? 그럼 뭐만 남냐? 마이너스 1과 루트 n 플러스 1만 남으니까 계산 결과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내가 마지막에 잘못 썼구나. n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8로 끝나는 거니까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8이라고 썼어야 됐고, 그리고 누가? 루트 48이 지워졌겠지. 남는 거 써보면 이렇게 남겠다. 그럼 루트 49가 7이니까 7에서 1 빼는 값, 즉 정답은 6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마지막 직접 지워지는 거 이해가 잘 안 되면 마지막으로부터 두 번째 앞, 세 번째 앞까지 쓴 다음에 직접 지워봐도 충분히 괜찮은 경험일 거야. 그치? 내가 실전 개념 가서 이거 빠르게 체크하는 법 알려주기 전까지는 너가 직접 해보는 게 난 더 중요하다 생각해. 그렇게 해보고 내가 알려준 방법을 들었을 때 너가 더 깨닫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직접 한번 지워봐. 직접 지워보는 거 충분히 중요한 훈련이니까 한번 해보고 우리는 또 예제 5번 넘어와서 문제 한번 또 풀어보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재해당까지 합을 구하여라. 1번 보니까 일단 분수꼴이네. n번째 항 주어지지 않았네. 그럼 우리가 직접 n번째 항 찾아야겠네. 그럼 시그마 일반항 문자 k 써야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럼 일반항의 형태를 한번 찾아보자. 숫자가 좋은 숫자 여기 있네. 1, 2, 3, 4. 그치? 그럼 k번째 항은 반드시 분자는 1일 거고 분모는 k 곱하기로 시작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숫자들을 보니까 3, 4, 5, 6 이 둘의 숫자 차이가 항상 2씩 나는구나. 그러면 k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제가 일반항이었네. 작성해보면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부분분수 형태니까 우리 부분분수 공식 외웠다고 생각하면 바로 변형해 줄 수 있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렇게. 맞지? 그럼 2분의 1 바깥으로 뺄 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 바깥으로 빼고 누구 계산해 줄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할 거야. 그럼 얘도 잘 모르겠으면 직접 나열해봐. 그러면 지워지는 게 보일 거야. 그러면 요 아래 결과 한번 봐볼까? 봐봐. 얘는 좀 신기한 게 3분의 1, 3분의 1 지워지고 4분의 1,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은 지워져. 1하고 2분의 1은 뒤에서 전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고, 여기 맨 뒤에도 보면 n분의 1, n-1분의 1까지는 앞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지워져. 이게 등장하는지는 너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 n-2번째랑 n-3번째 직접 항을 찾아봐. 그러면 딱딱 지워지거든. 근데 이 앞으로 아무리 많이 가도 숫자가 분모 숫자가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걸 너가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네 둘도 절대 지워질 수가 없네. 그치? 그래서 남는 것들만 써주면 이렇게 써질 수 있게 되고, 요거 정리해주면 결국 정답이 된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얘도 대표적인 부분분수여서 소거형으로 문제 해결하는 형태였지. 괜찮지? 5-2번도 한번 해보자. 얘도 1반항이 필요하네. 그럼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라고 써놓을 거고, 1반항을 찾을 때 고정된 것부터 찾자. 분의 1 고정이고, 맞지? 분모에서도 뒤에 빼기 1 고정이야.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까지도 고정이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만 잘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어떻게 찾을까? 규칙을 보면 되지. 첫 번째 항은 3, 두 번째 항 5, 7, 9. 확실히 홀수네.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만 하면 되냐면 2 곱하기 1 플러스 1로 표현하는 순간 2 곱하기 2 플러스 1, 2 곱하기 3 플러스 1, 2 곱하기 4 플러스 1. 숫자 1, 2, 3, 4로 저 있는 값인 3, 5, 7, 9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네모 자리에 누구만 집어넣어주면 되냐면 2 곱하기 k 플러스 1이었겠네. 그러면 어떻게? 일반항이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겠지. 여기서 분모 정리하는 센스가 있다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봐서 합차 공식 통해서 분모를 한번 정리해 줄 수 있겠지. 왜냐면 어차피 분수꼴에서 우리가 배운 시그마 계산 방법은 부분 분수밖에 사실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주면 두 항의 합이 얼마? 2k 플러스 2. 두 항의 차이가 얼마? 2k. 이렇게 분의 1. 그럼 2분의 1, 2분의 1 공통이니까 밖으로 빼주면 4분의 1 곱하기 얼마?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지겠지. 따라서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미리 밖으로 빼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써야 되는데, 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얘도 결국 부분분수 공식 거치지 않겠어? 그럼 부분분수 공식 미리 거쳐서 쓰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b 빼기 a분의 1 의미 없다는 거 이해되지? 1분의 1이니까. 그럼 뭐만 쓰면 돼?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것만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도 결국 소거형이라는 거 이해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처음에 꼭 이 상세 풀이처럼 직접 나열해봐.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점 n분의 1까지 지워지는 게 보여.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겠네. 그럼 걔네들만 이용해서 앞에 4분의 1 곱해져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계산해주면 정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괜찮지? 그렇게 해서 예제 5번도 매우 중요한 부분분수 형태 유형이니까 꼭 잘 체크해봤으면 좋겠어. 특히 미적분하는 친구라면 이게 그 미적분 첫 번째 단원의 급수 단원과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잘 해놔야 급수 가서 안 헤맬 수 있다. 괜찮지? 그 다음에 우리 예제 6번까지 한번 해볼게. 예제 6번은 근호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 유리화 쳐줘야 되는 유형.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두고 유리화 해주게 되면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소거형이라는 거 이해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면 직접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이 또 나열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루트 2, 루트 2, 1, 1, 루트 3, 루트 3, 루트 4, 루트 4 다 지워져. 마지막 루트 99까지 지워진다. 그럼 누구만 남냐면 0하고 루트 100만 남기 때문에 정답 10이라는 사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괜찮지? 누누이 강조하지만 처음에 이거 무조건 해놔야 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다른 방법을 알려줬을 때 너가 만약 그 방법이 뭔가 익숙치 않아서 어느 시험 순간에 긴장이 돼서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원초적인 풀이 방법으로라도 너가 풀어낼 수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약간 보험 같은 느낌으로, 사실 정석이지만 보험 같은 느낌으로 반드시 들고 가야 돼서 초반에 연습을 해놔야 된다. 괜찮지? 두 번째도 해보자. 이것도 유리화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48까지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가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소거형인데 지워지는 꼬라지 보면 루트 3, 루트 3, 루트 4, 루트 4, 루트 5, 루트 5 점점점 해서 루트 49랑 루트 50은 지워지지 않아. 루트 47과 루트 48까지만 지워지고 누가 남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살아남고 루트 49, 루트 50이 살아남아. 그래서 살아남는 것끼리만 써주고 앞에 붙은 개수 2분의 1 잊지 말고 써주면 정답 3 플러스 2루트 2가 충분히 계산이 될 수 있게 되겠다. 그치? 꼭 잘 해봐야 된다. 이런 소거형은 직접 일단 1차적인 풀이를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어서 직접 한번 해보고 옆에도 문제 많으니까 많은 문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사실 예제 7번, 예제 8번, 예제 9번이랑 예제 9번까지는 딱히 풀진 않을 거야. 아래 궁금하면 성세풀이 보면서 한번 확인해봐도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수능 적합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풀지 않고 혹시나 6월, 9월에 이걸 이용한 소재들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개념을 촬영해서 올리던지 아니면 문제들을 좀 풀어보던지 하는 방향으로 할게. 그래서 예제 7, 8, 9는 안 풀 거고 예제 10번은 뭐 나머지에 관련된 문제는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여지여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 자, 1번 해볼까? 자, 수열 AN에서 AN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7의 n제곱을 1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로 정의하겠대. 오케이. 근데 1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사실 무슨 의미냐면 그냥 저 숫자에 1의 자리 숫자라는 뜻이야. 왜냐면 27을 10으로 나눠봐.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나와? 7 나와. 어떤 숫자를 10으로 나눠도 항상 나머지는 그 숫자에 1의 자리 숫자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냥 7의 n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AN으로 정의하겠다라는 뜻이었던 거지. 우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 7의 1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7. 그치? 그럼 A1은 얼마가 되냐면 7이 되겠지. A2는 7의 제곱이지. 즉 49니까 얼마? 1의 자리 숫자 9가 되겠네. A3은 7의 세제곱이지. 계산하기 귀찮으면 1의 자리 숫자만 봐도 돼. 그럼 어차피 1의 자리 숫자 바로 직전에 1의 자리 숫자 9에다가 7 곱해서 만든 뭐 점점점점 맨 뒤에는 반드시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7, 9, 63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A3의 값은 3일 수밖에 없고 A4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바로 직전에 1의 숫자에다가 7만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블라블라블라 1 나올 테니까 7 곱하기 3에서 21이니까 그래서 A4는 1, A5는 얼마? 1에다가 7 곱하니까 다시 7로 돌아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 A6은 7에다가 7 곱하니까 49. 그럼 끝자리 숫자는 9. 그러면 보이지? 7, 9, 3, 1이 반복되는 거. 그래서 7, 9, 3, 1이 반복된다 라는 사실을 직접 나열해보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A2000의 값을 구하래. 그럼 2000은 누구의 배수? 4의 배수니까 요 A4의 값과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정답 1이 되겠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걸 푸는 이유가 수열의 기본 마인드 세팅은 나열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푼다. 2번 해보자. 수열 AN에서 AN을 3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의 1의 자리 숫자로 정의하겠대. 직접 한번 찾아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만데? 3의 1제곱 플러스 4의 1제곱이니까 7이네 7. 그럼 A1은 얼마? 7이네. 두 번째 제곱은 얼마?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니까 1의 자리 숫자끼리만 일단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9 플러스 16이어서 6만 더할 건데 계산하면 15 나오잖아. 그때 앞자리 1도 사실 필요 없는 거지. 1의 자리 숫자는 확실히 5라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거야. A3은 27에다가 64 더하는 거니까 끝자리 숫자인 7하고 4만 들고 와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11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10 자리는 다 떼버리니까 A3은 1이구나 알 수 있고
네 번째 A4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의 4제곱에다가 4의 4제곱 더하면 되지. 3의 4제곱은 얼마? 81이니까 1. 4의 4제곱은 얼마? 256인가? 256. 끝자리 6. 그래서 7 되게 된다. A5제곱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어차피 이게 3의 4제곱의 1의 자리 숫자잖아. 그럼 여기다 3의 5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 당연히 3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3을 곱했을 테니까 저기다가. 그러면 이게 4의 4제곱짜리 4의 4제곱의 1의 자리 숫자니까 4의 5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6에다가 4를 곱해서 24인데 거기서 4자를 뺀 2자 10의 자리 숫자 2자를 뺀 4가 남게 되겠지. 그래서 얼마? 마찬가지로 7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치? A6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주황색에다가 3 곱해서 만들면 9, 빨간색에다가 3 곱해서 만들면 16인데 끝자리 숫자 6. 그치? 더하면 15인데 누구 버려야 돼? 5 버려야 돼. 10 버려야 돼. 미안. 5를 남겨야지. 그럼 구조가 얘도 구조를 한번 써보면 이게 3 플러스 4 구조여서 처음에 7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럼 정확히 처음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똑같은 숫자 7이 나와서. 근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 똑같은 것끼리 묶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지금 하나의 세트구나 이해할 수 있어. 5, 6도 지금 보면 1, 2하고 완전히 형태가 겹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4개를 사이클로 하는 주기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7, 5, 1, 7이 반복되는 거야. 1항부터 50항까지 더해야 되니까 1, 5, 1, 7 이 세트가 총 12세트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총 1항부터 48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써낼 수 있다는 뜻이야. 총 48개의 숫자를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49, 50은 결국 누구랑 똑같겠어? 7하고 5지 않을까? 시작이 얘네 둘이니까. 따라서 7, 5, 1, 7을 더한 걸 12번 곱한 다음에 7하고 5를 한 번 더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위에 거 계산해보면 20이 12번 있고 거기다 12를 더하면 되니까 사실상 252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얘 어떤 일반항을 한눈에 보고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직접 나열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파트가 바로 핵심 개념인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다를 느껴볼 수 있는 단원인 것 같아. 괜찮지?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까지 풀면 우리 세 번째 중단원인 여기 하회기호 시그마와 여러가지 수열까지 끝났고 맨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은 지금 간단하게 할 거야. 문제 여기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 안 풀 거거든. 나중에 한번 문제 읽어보면서 너희가 직접 풀어보면 돼. 이게 최근 수능 보면 옛날에는 되게 킬러 주제였어. 킬러 주제였는데 이걸 안다고 풀 수 있는 킬러가 아니야. 문제마다 이 귀납적 정의라고 하면 그냥 하나하나 내가 일반적으로 정한 규칙이거든. 그래서 문제마다 되게 특이한 규칙도 나오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고 항의 정의도 다 달라. 그래서 그냥 케바케였어. 케바케. 그냥 그 순간 나오면 시간을 써서 단순히 풀어야 되는 말 그대로 노가다 문제. 그래서 뭐 어디 일각에서는 수학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문제다 라고도 얘기했었고 나도 사실 그렇게 달가워하는 주제는 아니었어. 수열 자체를 별로 이렇게 노가다 하는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마침 26학년도 수능부터 얘네들이 문제 번호가 확 낮아졌어. 3점짜리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확실히 난이도가 낮아져서 이 출제원들의 이 단어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이 단원에서 내고 싶은 목적이 이제 킬러 파트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단순히
그냥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다 라는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진짜 간단하게 몇 번만 나열하면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굳이 이런 단원을 지금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궁금하다면 한번 읽어보고 직접 풀어보는 거를 뭐 말리진 않을게. 하지만 고정 1등급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히려 다른 선택 과목이나 뭐 이거 말고도 수투 혹은 이름이 바뀌겠지, 미정원으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좋지. 굳이 현재 다루지도 않는 이 파트를 냅다 팔 필요가 없는 거지. 진짜 막 만점을 받아야만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나도 일단 넘어갈 거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넘어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은 이 어떻게 증명하는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면 뭘 증명하는 거냐면, 첫 번째,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지? 두 번째,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해.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함을 직접 보이면 돼.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다음 해당 사실이 증명이 된다는 뜻인 거지. 1일 때 되고 k일 때 되면 k 플러스 1일 때 되니까 봐봐. k가 1이면 2일 때 돼. 2면 3일 때 돼. 3이면 4일 때 돼. 4면 5일 때 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증명하는 것이 수학적 귀납법이구나. 일단 알아만 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우리 내신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 해당 파트에서 어디를 강조하시느냐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학교 수업 잘 들어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 이상으로 해서 뭐 딱히 뒤에 맨 마지막 단어는 문제 풀지 않을 거고, 이렇게 하면 수학 1 개정 교육과정으로는 대수지. 이게 이제 개념 수업은 끝날 것 같아. 근데 개념 수업만 듣고는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겠지. 그 다음 일정을 간단하게 알려주면, 각 파트에서 실전 개념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 혹은 이런 해시태그들을 풀 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할 거야. 그래서 실전 개념 정리 시간이 한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곧바로 우리 평가원, 교육청 중요한 문제 기출을 풀러 갈 거야. 근데 기출 단순히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풀고 분석을 할 거야. 왜 이런 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거는 이러한 주제가 있고, 이러한 주제들로는 뭐 이러한 기출 문제가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가서 한번 더 풀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따라서 여기 기출까지는 우리 같이 당연히 잘 따라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엔제나 실무 이런 것도 하겠지. 그래서 지금 딱 이 개념이 끝난 시점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절대 늘어져서는 안 돼. 이거 끝나면 바로 이제 다음 스텝 우리가 넘어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문제 풀면서 따라온 친구들은 너무 잘했어.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걱정이 잘 안 돼. 어차피 알아서 잘 하는 친구들이니까 너 하던 대로 너 스케줄 맞게, 그리고 내가 뭐 제시해준 스케줄에 맞게 잘 따라와 주면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 강의만 듣고 뭐 문제를 중간에 놓치면서 왔다 라고 하면 사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꼭 한 다음 강의 듣기 전 한 4일에서 5일을 비워놔. 그리고 그 4일에서 5일 동안 너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좀 메꿔 와야 기출문제 풀이가 좀 의미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그걸 뭐 어떻게 한탄하고 뭐 욕하고 해도 사실 달라질 게 없잖아. 지금까지 논 거 뭐 어떡해.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바뀌면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어제까지 20문제를 풀었다면 오늘부터는 21문제, 22문제 어제보다만 더 많이 풀면 된다라는 주의여서 너무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걸 꼭
고민하면서 따라와 주면 좋겠고, 그거 고민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도 되니까 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공부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마음도 좀 잡아보고, 뭐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하면 혼자 임의로 휴식하지 말고 꼭 나랑 같이 얘기해서 휴식도 좀 뭐 정해지게 루즈해지지 않게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 그런 게 제일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수학 1 대수 강의 듣느라 수고했고, 우리는 다음 강의인 수2, 이제 개정된 이름으로는 미적분 1이 되겠지. 그 강의로 보거나 혹은 저 실전 개념 강의로 보거나 기출문제 강의로 보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 고생했고 복습 꼭 철저히 잘 해줘.